욕실에서 시작된 평생의 습관, 그 습관 하나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깨끗이 씻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우리.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깨끗함이라는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삶을 함께 설계해드리는 노후 사용 설명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들과 연구소를 오가며 의학 현장을 취재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지식,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해왔죠. 오늘은 65세 이후 꼭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5가지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깨끗이 씻는 게 건강에 좋지,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욕실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지만 노년기에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2010년 제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취재하던 중에 만난 80대 어르신의 사례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여느 때와 같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이런 사례가 노년층에서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지금도 매일 목욕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는 부모님께 매일 씻으시라 권해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매일 목욕이라는 습관이 어쩌면 우리 몸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의외의 진실들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전쟁 이후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배웠습니다. 물이 귀하던 시절, 씻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었던 기억을 가진 세대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삶의 기본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가치를 새롭게 정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건강과 의료 현장을 지켜보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목욕 사고, 피부 질환, 그리고 감염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늘 깔끔하셨고 대부분 매일같이 씻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 깔끔함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된 겁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2018년에 만났던 81세 유 여사님의 경우입니다. 평생 매일 2번씩 샤워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때를 미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지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유 여사님은 평생 청결하게 살아온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너무 자주 씻는 습관이 노년의 피부에는 오히려 해롭다는 설명을 해주셨고, 유 여사님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목욕 횟수를 줄인 후 피부 상태가 점차 호전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습관이 노년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무조건 씻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경고하거나 겁주는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에 맞는 보다 안전하고 지혜로운 목욕 습관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최근 들어 국내외 의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된 노인 피부관리와 목욕 지침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게 정리된 소중한 자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역시 이러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5가지 진실을 차근차근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십 년간 건강과 의학을 취재해온 의학 전문 기자의 입장에서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5가지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고 공감이 가며 때론 극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편안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병원과 응급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 그리고 최근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저널에서 나온 연구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편히 앉으셔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뜨거운 물이 심장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도 젊을 땐 뜨거운 물이 최고였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면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이가 드니 예전과 달리 욕조에서 나올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끼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면 60대 초반에 접어들었을 무렵 저 역시 평소처럼 뜨거운 목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욕조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목욕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이대에서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0분 넘게 목욕하면 심장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주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약 25% 높아진다고 합니다. 몸은 편하지만 심장은 조용히 힘들어했던 겁니다. 이 연구는 2020년에 발표된 것으로 총 1,500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뜨거운 물은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열에 노출되면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빠르게 뛰게 되고 이것이 노년의 심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만난 90대의 방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늘 뜨거운 반신욕을 하셨고 그 덕에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방 선생님은 욕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 응급처치를 받아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후로는 늘 불안해하며 욕실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방 선생님의 사례는 2019년 겨울 제가 취재 중에 만난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으로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건강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 45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30분씩 반신욕을 하는 것이 그의 건강 비결이라고 자신하셨죠. 하지만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저혈압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욕조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와 발견했고 신속한 응급처치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이후 방 선생님은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셨고 욕실 문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아들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매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 온도를 손등으로 살짝만 확인해 보세요. 따뜻하다, 편안하다 싶은 38도에서 40도 사이가 딱 좋습니다. 욕조에 머무는 시간은 꼭 10분을 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목욕을 하시면 작은 변화 하나로도 우리의 심장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목욕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022년 일본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목욕 전에 물을 마시면 체내 수분이 보충되어 저혈압 위험이 약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서히 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심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 발부터 천천히 담그고 서서히 몸을 적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매일 씻는 습관이 오히려 피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피부는 눈에 띄게 얇아집니다. 피부 보호막이 약해지다 보니 어릴 적엔 아무렇지 않던 목욕 습관이 피부를 지치게 만들 수 있죠. 사실 피부는 나이에 따라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30대에는 피부 두께가 평균 2.5mm 정도였다면 70대가 되면 그 두께가 약 1.7mm까지 감소합니다. 또한 피부의 지질 생성량도 젊었을 때의 6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피부가 외부 자극에 훨씬 취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노팅엄대 피부과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일주일에 4번 이상 비누로 전신을 씻으면 피부 건조증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부 보호막과 좋은 세균들이 씻겨 나가버리는 거죠. 이 연구는 2021년에 진행된 것으로 총 2,300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팀은 피부 미생물군이라는 것에 특히 주목했는데 이는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비누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파괴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몇 해 전 만난 78세의 김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사님은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찝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피부가 간지러워 잠을 못 이루셨고 심지어 극단한 상처로 병원까지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병원에 계시던 날 여사님은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죠. 평생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님의 사례는 2020년 초에 제가 피부질환 특집 기사를 취재하면서 만난 경우입니다. 여사님은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고 청결에 매우 민감하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외출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셨고 집안일을 한 뒤에도 손을 자주 씻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대 중반부터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심한 가려움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긁다 보니 피부에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로 인한 2차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김 여사님에게 노인성 습진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이것이 과도한 세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김 여사님은 이 설명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깨끗이 씻는 것이 병을 일으킬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하셨죠. 하지만 점차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고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3회로 줄이고 저자극성 클렌저를 사용하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함의 기준을 조금 바꿔도 괜찮습니다.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비누는 겨드랑이나 발처럼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세요. 전신은 그냥 물로 헹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피부를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을 점은 모든 보습제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피부에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보습제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향이 강하거나 알코올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대한피부과학회의 권장사항에 따르면 노년층은 오일 기반의 두꺼운 크림 타입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목욕 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횟수를 더 줄이고 물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여름철에는
땀과 함께 배출되는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목욕 후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욕실 낙상이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요즘은 넘어질까봐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80대 후반의 이 선생님께서 욕실에서 넘어지셨는데 그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수술 후에 이 선생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자신감을 잃고 집 밖에 잘 나오지 않으셨죠? 어느 날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삶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이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겪으면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사망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작은 미끄러짐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와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의자 하나만 있어도 안전은 크게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혼자 욕실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누군가가 집에 있는 시간에 씻으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우리의 소중한 삶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목욕 후 체온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목욕 후에 몸이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목욕 후 젖은 피부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영국 왕립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40%가 겨울철 목욕 후 저체온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취재했던 92세의 박 여사님은 목욕 후 제대로 몸을 말리지 않고 찬 방에서 TV를 보다가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측정한 체온은 생명이 위험한 34도였어요. 정말 다행히도 여사님은 회복하셨지만 가족들은 오랫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욕 후 몸을 꼼꼼히 말리고 따뜻한 옷과 양말을 바로 입어야 합니다. 방 온도를 미리 높여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지나치게 깨끗하려는 습관이 오히려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 품격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보건원 면역노화연구소에 따르면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유익한 세균까지 씻겨나가서 면역력이 35%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 여사님은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으셨는데 그로 인해 피부 염증이 계속 재발하여 병원 신세를 자주 지셨습니다. 이제는 주 2~3번만 씻으시고 저자극 클렌저를 쓰시며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자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덜 씻는 용기를 가져도 됩니다.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목욕 습관이 사실은 나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의 습관에 대해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지켜주던 방법이 지금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길어진 인생, 그만큼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80이 넘어도 산책을 하고
혼자서 밥을 지어 먹고 욕실에 들어가 씻고 손주들과 웃고 떠드는 일상. 이 일상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축복이자 인생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시작이 바로 욕실입니다. 욕실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지만 노년기에는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례 하나를 더 들려드릴까요? 86살 장모 어르신은 매일 저녁 목욕을 하셨습니다. 겨울 어느 날 욕조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미끄러지셨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신 후 반년 이상을 침대에서 지내셔야 했습니다. 이전엔 아침마다 혼자 시장에 다녀오고 손주 도시락을 싸주시던 분이었는데 낙상 사고 이후엔 외출은 물론 간단한 집안일도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장 어르신께선 회복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땐 그냥 늘 하던 대로 씻었을 뿐인데 그 일 이후 내 삶이 반으로 접힌 것 같았어요. 또 다른 한 분, 79의 이모 할아버지는 겨울이면 항상 감기에 시달리셨습니다. 청결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생각에 매일 아침 저녁 2번씩 비누로 온몸을 씻으셨지만 그해 겨울 피부에 생긴 미세한 상처로 인해 세균이 침투했고 폐렴까지 이어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씻는 건 좋지만 나이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후 이 할아버지는 목욕 횟수를 줄이고 피부에 맞는 보습제를 사용하며 부분 세정으로 습관을 바꾸셨고 그 다음 해 겨울은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욕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능, 면역력, 안전, 생활 리듬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깨끗이 씻자가 아니라 건강하게 씻자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몸이 느끼는 편안함, 피부의 반응, 목욕 후의 컨디션.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생활 방식이 내 몸에 맞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존감을 유지하고 삶의 리듬을 지키며 스스로의 일상을 다독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니 이 의식이 안전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 10분 이내의 짧은 목욕 시간, 보습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 욕실 의자에 앉아 씻는 여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오래도록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의 일상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고 일상적인 습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목욕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랜 취재 경험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샤워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변화에 서툰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건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요. 건강한 노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내일은 바로 오늘 이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 사용 설명서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